안녕하세요. 이주민과 함께 이석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산에서 활동 중인 이주민 활동가 이하연 선생님을 모시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하연이라고 합니다. 이주민 토목센터링크에서 사무국장로 부산 지역의 이주민의 토목역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뭐가 가장 좀 많이 달라지고 변했나요? 10년 전에 비교한다고 하면 그 전에 병원에서 의료진하고 이주민 환자 의사소통 안 되더라도 그냥 손짓으로 설명하고 진단했었거든요. 통역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간단하게 진료하고 재방전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2차 병원, 3차 병원 같은 경우는 각 언어 통역자를 배치하고 있고, 만약에 병원에서 통역자 없다고 하면 소수 언어,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같은 경우는 저희 링크에서 통역 3일 전에 통역 요청 오더라고요. 통역이라는 게 좀 중요성이라는 게 병원 쪽에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소통이 우리 사회에서 기본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부산에서 이주민 활동가들이 모여서 부산 이주민 포럼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이하연 선생님께서 운영위원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민 포럼에서 지난 2월 14일 대통령 선거를 맞아서 이주민 5대 정책 제안을 이렇게 발표했다고 들었는데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정책에서 이주민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좀 제안 5가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숟가락을 얹는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신문도 읽었고, 어떻게 하나라 대통령 후보자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인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신문 보고 많이 화가 나고요. 숟가락이라는 것은 공짜로 눈치 없이 그냥 얻어먹는다라는 이 단어로 표시하잖아요, 이주민에게. 근데 사실은 이주민들이 건강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2021년 때는 외국인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5,700억 이상 흑자가 나왔다고 신문이 있습니다. 네, 5,700억 흑자라고요.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3천억 원이 적자더라고요. 이주민 건강보험료 흑자를 뺀다면 작년의 적자가 약 9천억 원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민이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밥상을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이미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도 이주 노동자가 일하는 제조업 그리고 농업에 가서 딸기를 딴다든지 파프리카를 딴다든지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김양식장에서 김을 캔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주 노동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주민들이 건강보험은 더 내고 있고, 한 달에 꼬박꼬박 13만 원, 13만 9천 원이죠. 지금 내고 있지만, 근데 건강보험은 적용하기가 힘들고 지금 자변적인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점에서 그렇나요? 아시다시피 이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6개월 지나고 나야지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6개월 지나고 나서 가입이 맞아요. 가능하다고요? 6개월 지나고 나서 입국한 지 6개월 안에 아프면 이제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고 본인 다 부담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하잖아요. 근데 이주민 같은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13만 9천 원 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통계도 보고 이주민들이 한국인 비해서는 병원 이용하는 게 좀 적습니다. 네,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들의 1년 평균 외래 진료율이 84%인데 반해 이주민들은 32%만 외래 진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주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건강하고 한국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덜 건강하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의사소통, 두 번째로 정보 부족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병원 이용률은 낮은데 반해 응급실 이용률 그리고 입원 비율은 한국인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즉, 이주민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다가 응급으로 병원에 가거나 입원하는 비율이 더 높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도 문제고 정보 부족도 문제라고 한다면 통역활동가이신 이한연 선생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주민들이 자기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느 날에 어떤 이주민이 저희 센터로 전화 왔습니다. 주말에 자전거 타다가 좀 다쳤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어느 병원 가야 되는 건지 이런 전화가 왔거든요. 아프고 이렇게 어느 병원 가고 병원 간다고 하면 어느 과 진료해야 되는지, 병원비 어느 정도, 치료하고 나서는 약은 어디 받아야 되는 건지 그 기본적인 이 질문들도 물어보더라고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주민들은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반면에 정보 제공이라든지 의사소통에서는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법무부 방침을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이주민에게는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한국인 체납률 같은 경우에는 35% 정도 되는데 반면에 이주민 체납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낮은 체납률, 비싼 보험료를 통해서 이주민 건강보험료를 굉장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자변적인 제도가 개선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런데 이 법이 10년 넘게 국회에 멈춰 있습니다. 하연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신 지 14년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차별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이 사회에서는 자변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슬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직선적으로 나돌림 했었거든요. 니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고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 너도 한국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은밀하게 다른 방식으로 자변받고 있습니다. 2020년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하고 나서 그때는 자변적인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주민 같은 경우 마스크부터 구매하지도 못하고 또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이주민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예방접종도 마찬가지로 선주민 먼저 예방접종 진행하고 나서 맨 뒤에 이주민이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역을 하시면서도 차별을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네,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흔한 일이거든요. 이주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은 출입국, 노동청, 그 다음에 의료기관 등. 근데 거기에서는 이주민들에게는 지금 진짜 차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말로 대화하거나 진찰하거나 아이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제가 이주민 환자가 의료병원에 같이 갔었는데요. 근데 간호사님이 이주민 환자를 이름 부른 대신에 반말로 부르더라고요. 이주민이 이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반말로 그 다음에 이렇게 순치대로 오라고 하냐라고 문의했더니 이주민 이름이 너무 길어서 너무 발음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있는 이름하고 님 붙어서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첫 번째는 외국 사람이고 또한 결혼 이주자이고 대표적으로는 택시 타오자마자 기사님이 물어보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디에서 왔어? 맞아요. 딩동댕. 어디에서 왔어? 그 다음에 결혼했어? 남편이 직업 뭐야? 월급은? 그리고 좀 안 좋은 말은 남편이 잘해줘? 라는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잘해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좀 남자로서 되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공존합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말이 50% 정도 맞고 50%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 들어요. 50%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는 게 외국 사람이 한국 오면 다 자변적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저는 같은 중심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에 한국에 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비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미국이나 유럽에 오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너무 대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자변적인 받는 것 아니라 아시아, 동아시아, 유럽 같은 것은 완전 면도로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하연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런 좀 차별을 금지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 빨리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차별이 한순간에 없어지진 않겠죠. 하지만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차별은 금지하고 사람들의 인식은 개선해서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얘기했던 건강보험에서의 차별과 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이야기 외에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이주 여성 같은 경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주권 아니면 안정적인 재료 자격이죠.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재료 자격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뭐 일회용 선물 세트 받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도 아니고 김치 담는 게 그다음에 문화 체험 같은 것은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봤을 때는 좀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재료 자격은 갖고 싶습니다.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4년 10개월이라는 체류 기간을 받고 오는데요. 그마저도 사업주의 승인이 없으면 체류를 연장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등의 그런 좀 차별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도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체류 자격을 연장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때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보증이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나 혹은 언어적 폭행에 대해서 좀 대처하지 못하거나 이주여성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이지 못한 체류 자격 때문에 좀 부당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가 있는 분들은 이제 공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주민 관련해서 관한 정책들, 제안들은 좀 관심 갖고 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5대 정책 제안들은 좀 들어주고 진행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하연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해봤는데요. 오늘 선생님의 말씀이 좀 대통령 후보자에게도 잘 전달되고 이 시청하시는 시민분들에게도 좀 인식의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